더불어민주당 등 야오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야오당 대표단은 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다며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나? 저는 이것이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찰이 고의적으로 늑장 기소를 부렸고 법원이 그를 문제 삼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표는 검찰이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비상행동 지도부가 8일 저녁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며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야 되는 우리가 국민들보다 더 정면에서 더 치열하게 어떻게 싸워나갈지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 섬뜩한 막장 공포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출한 것이라고 운을 떼며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다.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겠는가? 하필 구속 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우정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는가라며 검찰이 고의로 늑장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이 되었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욕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법기술자 무리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들을 향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헌법재판소에 꽃과 편지를 보내줄 것과 헌재 게시판에 응원의 글을 올려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회와 국민의 가슴을 정조준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끔찍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감옥문을 걸어 나왔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다.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비상한 태세로 전면전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보당은 8일부터 당원 비상체제에 돌입했으며 서울 광화문 앞 시민 농성장을 거점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 행동에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질서 수호에 큰 책임을 짊어진 야오당도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하기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야오당은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거부시 탄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어렵사리 구속하고 52일 만에 허망하게 풀어주게 되자 법조계에서는 부실한 입법, 검찰의 오만, 공수처의 만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가져온 재앙적인 결과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결정문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인 공수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제정 개정된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의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관 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내란 사건처럼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하고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기소할 때의 절차는 법률적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에 논란이 있는 것은 입법자의 문제라며 입법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 정부에서 만든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부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취지는 좋았지만 디테일을 살피지 못한 채 법률을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 수사가 그 하이라이트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책임도 큽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며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판단은 공수처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현행법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의 연관 범죄로 이번 사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뒤늦게 내란 수사에 뛰어든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사 자원이 부족한 공수처의 만용으로 윤 대통령 수사를 이어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영장 쇼핑 등 수사권 논란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어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첩 요구권을 행사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가져가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은 경찰이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주도권을 인정하고 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 등과 수사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내란 수사에 혼란을 줬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 경찰이 수사를 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 각 수사기관이 자신의 이익만 보고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안일하게 연관 범죄 범위를 넓게 보았다. 안정적으로 하려면 경찰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경쟁만 했다고 짚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비판받는 것도 기존과 크게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 때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과 예규까지 만들어가며 수사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2022년 4에서 5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자체 예규에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도 범인 범죄 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라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수사권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검찰은 2023년 9월부터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김만배, 신학림 씨 배임 수재 사건을 고리로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광범위하게 수사를 펼친 것입니다. 검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위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검찰이 유독 윤 대통령 사건에서만 위헌 논란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건 이중적 태도인 셈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천신만고 끝에 체포하고 검찰이 구속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소식에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다수 시민은 상상도 못했던 법원의 결정을 접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져 또다시 내란성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SNS로 몰려들면서 X에선 구속 취소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분노와 탄식의 글이 빗발치는 중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항변은 배척하고 철저히 윤 대통령 측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기간 10일 이내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시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상태에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윤 대통령의 구속시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일자 단위로 산정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해 재판부가 유독 이례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도 그간 구속 취소 신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또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적 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1월 16일 오후 2시 3분부터 17일 0시 35분까지 10시간 32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점도 부각시켰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나 구속적 부심사와 달리 체포적 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지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구속이 위법하다며 들었던 사유, 즉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양측 검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재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들 역시 공수처와 검찰에서 누누이 논박해왔던 부분입니다.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기각했기 때문에 법원 자신에 의해 적법성이 반복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이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물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이처럼 윤 대통령 측 논리만 수용해 온 사회를 혼돈에 빠뜨릴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수많은 문제적 판결들에서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삼성 측도 놀랄 정도로 완전한 면죄부를 선사한 것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1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다.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경실련도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 시에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해 9월에는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속기간을 넘겨 부실 기소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며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결정적으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늘이 무너진다,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에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격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6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즉시 항고에 나서 윤 대통령 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 항고하라. 법원 역시 즉시 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주권자 시민들은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 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온 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의 한정에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